저는 그 SK텔레콤의 언어이해 기술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용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팀 이름 자체가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팀이고요. 제가 이제 맡았던 직무는 그 자연이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뭐 전반적인 여러 가지 모델링 그리고 이제 기획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진행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이제 복잡한 그 지리, 예를 들어 미국에서 뭐 백두산보다 높은 산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리를 잘 이해할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아마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그 자연이해 기술의 패러다임이 그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큰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잘 해결해보자라는 흐름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태스크에 맞는 코퍼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연구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그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자연이해 기술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연이해 기술 안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쉽게 좀 자세하게라도 좀 알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론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해 기술 이제 상용화를 진행했었는데 그 상용 기술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루고요. 그리고 서비스 고도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서는 사실 뭐 어떤 그 자연이해 기술 개발을 위한 모델에 대한 상세는 다루진 않고 있고요. 문제가 어떤 것이다 정도 수준에서 좀 쉽게 설명드린 거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계가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용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이해 기술의 좀 개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제 PPT 보는 장표에서 보면 그 사람은 저렇게 그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문자로 이제 표현을 하죠. 하지만 뭐 우리 웹상에 있는 문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컴퓨터로 들어갔을 때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바이너리 코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해서 컴퓨터가 뭐 의미를 이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듯이 컴퓨터가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기계가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자연이해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은 사실 그 컴퓨터를 고안하면서부터 저런 고민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알렌 튜링 아마 여러분 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 튜링 머신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의 시초가 되죠. 그걸 제안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분이 이제 여기 있는 논문에서 그 제안한 게 우리가 그 기계가 좀 지능을 가진 형태였던 기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근데 뭐 그러면 이제 지능이란 게 뭔가부터 해서 뭐 정의해야 될 게 많겠죠. 근데 어떻게 지능을 가지게 할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뭘 만들었는데 걔가 지능이 있어 없어? 라는 거를 그 증명할 방법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은 그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관찰자고 나머지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자야, 내가 여자야, 혹은 내가 남자야, 내가 남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한 사람은 진짜 여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자인 경우 이제 여자라고 속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이어갈 때 관찰자가 맞추는 겁니다. 아, 네가 여자구나, 네가 남자구나 하고 그럼 이걸 이제 컴퓨터가 그 지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이제 사람 중 한 명, 그 관찰자 외 다른 한 명을 기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계랑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관찰자가 이 기계인지도 모르고 이제 판단하면서 그 누군가 맞추려고 하면 사실은 일단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이제 뭐 맞추는 거는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얘가 이제 기계라는 걸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혹은 너무 어색하면, 얘 좀 이상한데? 이렇게 판단하면 기계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기계가 지능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연의 이해 기술과 무슨 관련이 있냐? 결국은 이미테이션 게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컴퓨터가 왔을 때 뭐 우리가 음성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지능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은 그냥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냐이기 때문에 그런 음성도 배제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대화를 하는데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자라는 건 우리의 말이고 우리 말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되어야 되고 결국은 기계는 우리 말을 이해해야지 이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떻게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할까라는 고민은 컴퓨터 역사와 함께 거의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미테이션 게임을 이제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레브너 상이라고 해서 지금은 좀 중단되었는데요. 매해 어떤 이제 기계들이 참여해서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테스터가 있어서 누가 기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기면 이제 상을 부여하는 그런 레브너 상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한 몇 년 동안 그 1등을 한 그 기계가 이제 미스코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미스코하고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대화를 담은 캡처를 좀 담았는데요. 요거는 찬찬히 저랑 같이 잠깐 볼게요. 그러면 처음엔 제가 이제 잘못 쳤습니다. You are you라고 너는 너니라고 물었는데 근데 이제 of course I am I 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답을 줬었고요. 그래서 뭐 괜찮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어떻다라고 하고 서로 이제 관심사를 좀 찾고 있죠. 그래서 뭐 필름 좋아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필름이 뭐지? 터미네이터 좋아해 라고 하고 제가 이제 시리즈 몇 개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사실 이런 이거를 물었을 때는 결국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시리즈가 몇 개가 있는지 일종의 나리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식을 다룰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궁금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로 저한테 묻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뭐 5개 있나? 뭐 이렇게 했더니 그 뒤에 이제 영문 보시면 좀 무슨 말인지 잘 아리까리합니다. 네. 여기서 쭉 이제 보시면 다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라고 돌아가고 요런 이제 치체성 엔진들이 사실은 약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냥 모른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리까리하게 답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약간 좀 그런 성향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 된 논문이긴 합니다.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미나라고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치챗 AI입니다. 요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었고요. 여기 이런 보시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미나입니다. 미나는 제가 이때 당시에 그냥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API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발췌를 했고요. 그리고 미스코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제 그러니까 논문에 있는 흐름대로 한번 어쨌든 가려고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미나 먼저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미스코 한번 보시고 해서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다 읽고 나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 어느 쪽 대화가 더 자연스러운지 이제 여쭤보고 싶고요. 네. 지금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다 읽으셨나요? 자,
오른쪽이 미나거든요. 그리고 미스쿠. 미스쿠가 더 대화가 좋은 것 같아요. 미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죠? 그, 누구 한 명 그냥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뭔가 그냥 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하는 그쵸? 네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일단 문장 자체가 엄청 길고 뭔가 심표도 쓰고 아, 네네. 이렇게 말하는 게 네네네. 맞아요. 두 분이 아마 저기 되게 핵심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아는 거, 그러니까 의외죠.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미스코 대상으로 터미네이터에 대해서 물었었잖아요. 근데 여기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문장 같은 경우도 일단 완성도가 있어 보이고 좀 이제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SKT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미나처럼 좀 딥러닝 기반의 대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뒤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튜링 테스트를 좀 다른 각도로 이제 비판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행동하는 어떤 양태가 있고 그리고 기계의 어떤 행동 양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튜링 테스트에 잘 통과하려면은 이 둘이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사람을 잘 흉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을 잘 넓히고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인텔리전트하지 않은 행동까지 이제 답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냥 근데 사실 그런 게 인텔리전트한가라는 의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계를 놓고 보면 기계는 사실 뭐 사람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세계에서 뭐 120번째로 높은 산을 갑자기 탁 답을 해요.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답하는 건 기계가 잘하는 겁니다. 근데 얘 이렇게 하니까 얘는 기계 같은데 하지만 이제 기계 나름의 좀 인텔리전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의미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 이제 비판이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런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스코가 잘 못할 것 같은 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높은 산은 뭐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어떻게 답을 해도 그러니까 구글이나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답을 하는데 그 이상은 이제 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튜링 테스트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의 이해 기술로 결국은 그러니까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연구됐던 분야가 이제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alo그입니다. 이거는 특정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계가 좀 더 인텔리전트하다라고 하는 영역, 그 영역의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은 하나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울프람 알팜이라는 그 외국 회사에서 만든 그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의미적으로 기계가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그걸 뭐 테이블 형태로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실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조화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SKT에서도 뭐 티저나 앱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누구 백과라고 해서 뭐 영화 테넷 감독의 다른 영화는 뭘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테넷 감독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감독이 만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연결 관계를 잘 고려해서 결과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일단 상용으로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그 태스크 오리엔티드는 다이alo그 같은 경우에 시초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상용화의 시초가 그 시리였던 것 같아요. 그 시리에서 시작해서 좀 상용화되고 좀 확장되고 발전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리의 탐 그루브가 좀 소개했던 장표에서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퍼스널 어시스턴트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단 이제 사용자를 위한 뭔가를 태스크를 완수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노래 들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냥 사용자가 어떤 앱을 찾고 그리고 고르고 탁 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말로 그냥 어떤 노래 들려줘 하면 바로 이제
플레이가 될 수 있는 형태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그 대화 흐름 안에서 이제 말했던 걸 잘 알고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노래가 이제 나오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이 노래 제목이 뭐야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을 알고 노래 제목을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그 사용자의 어떤 퍼스널한 정보를 잘 고려해서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일정을 관리해 준다든지 그런 태스크 수행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에서 에코, 누구에서 SKT에서 누구가 개발됐었고, 뭐 구글 홈, 그리고 기가진 이렇게 그 AI 스피커가 한참 좀 개발이 되었었죠. 지금까지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제 자연AI의 기술은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자연AI의 기술의 목적은 일단 그러니까 챗봇 형태의 사람처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기계 개발하는 거 하나 하고,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개발입니다. 지금 SKT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ADAS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DAS 서비스는 이런 그러니까 챗봇성 그런 다이얼로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태스크 오리엔티드까지 모두 합해서 잘 해보고자 하고 있고요. 한번 써보시면 저 같은 경우 집에 이제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좋아하는데 의외로 이 좀 잡다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한 턴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치체성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소개해 드릴 이제 자연AI의 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치체성 다이얼로그보다는 그 태스크 오리엔티드 기술 개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